안녕하세요. 인생 들려주는 여자, 자담세무에게 소혜경 세무사입니다. 비가 오고 있습니다. 늦가을에 어떻게 보면 겨울로 진입하는 단계인 것 같은데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싶네요. 이렇게 비가 내리는 날에는 저는 여러분하고 요즘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인생 이야기를 한번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인생 얘기를, 제 어머니의 얘기를 한번 좀 풀어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한 작년, 그리고 올해 이렇게 해서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제가 좀 감정이 좀 많은 기복이 있습니다. 어, 제가 50이 넘다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어느 날 제게 이제 암이라는 친구가 저를 찾아왔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그 해, 제가 좀 이렇게 무리해서 이제 어떤 작업을 하다가 전방 이제 십자인대가 파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같은 해 두 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병이 오고, 이제 병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누워있는 시간, 이제 혼자 지내는 시간, 이제 병원에 있는 시간, 그러다 보니까, 저에 대한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나. 그리고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그 시간이 작년에 많이 주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온 제 인생에 대해서 이제 누군가를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지금 한 20년 전에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부모님, 살아계신 어머님에 대해서 그 화살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원해서 온 방향도 있겠지만 이제 어머님이 원해서 이렇게 내가 살아왔던 부분이 반드시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원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머님하고 관계가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어머니를 보면 나를 세우게 되고, 그러면서 소리가 나고, 좀 싸움도 집안에 좀 있고, 막 그런 지금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다가 이제 중간에 저희는 이제 지금 제주도에 이제 이모님이 계신데, 작은 이모님이 있거든요. 저희 어머님이랑 6살이 더 많으신 이모님인데, 그 이모님 쪽으로 이제 그 사촌 언니께 전화를, 이제 저희 어머님하고 그런 약간 좀 어머님이 치매 증상도 보이시고 하니까 약간 좀 조언을, 이제 앞선 인생 선배시니까 좀 언니들에게 좀 조언을 좀 구하고자 좀 전화를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 갑자기 이모부님이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솔직히 이모부님이 돌아가시면 부고를 당연히 알려야 되는데, 알리지도 않고 그렇게 장례를 치르셨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그 전에 저희 이제 그 코로나 시국에 저희 큰 이모님이 이제 서울에 계신데 그분도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부고도 알리지 않으셨고, 그리고 몇 해 전에 저희 둘째 이모님도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게 어머님 형제 중에 지금 남으신 분이 달랑 이제 두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작은 이모님, 그리고 뭐 이모분들도 다 돌아가시고 외삼촌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어머니께, 어머님 지금 더 나이 드시기 전에 이제 제주도 가셔가지고 한 번쯤 이모님을 뵈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항상 자기 몸도 서럽고 너무 아프다. 그러면서 내가 무슨 정이 있어서 내가 이모를 뵙고 이제 만나도 이제 그 따스한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렇게 자기를 윽박지르고 자기를 하대하는데 내가 외삼촌이랑 이모를 어떻게 만나느냐, 나 만나고 싶지 않다라고 항상 이렇게 내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머니께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빠른 말을 많이 했던 거죠. 그래도 만나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화를 계속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일요일이죠. 어제입니다. 어제는 비가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주말이면 이제 저희가 부캐 때문에 농장에를 가요. 그래서 이제 저희 농사도 좀 짓고 그러니까 먹거리를 저희가 직접 해서 조달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주말에는 집에 없는데 어제는 비가 와서 집에서 집안일도 좀 하고 좀 모쪼록 시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 얼굴을 뵐 시간도 있었고, 그래서 어머님께 이제 했던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드렸던 말씀인데, 또 한번 확인하고 하다가 어머님이 계속 화를 내시니까, 제가 이게 분명 제가 어머님에 대해서 뭔가 놓치는 게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의
이제까지 제가 이렇게 서 있던 그 시각에서 잠깐 돌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시각으로 건너가서요. 어머니 인생을 저희 유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모님네하고의 그런 관계라든가 외삼촌하고의 관계, 이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시간을 어떻게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사람 이상하죠? 그동안 그렇게 안 보이고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요. 제가 제 시선이 아니고 제 시각이 아니고 반대편 어머님의 입장에 서서 바라보니까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거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놀랐는데 어제 비로소 그게 어머님의 입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이모님을 좀 뵈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했는데 이 80이 넘어서 솔직히 80이 넘으면 이 80 이후에 그 주어지는 생은 솔직히 본인의 생으로 남아있는 생에 의해서 이제 그 하루하루가 다가오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의 생으로 인해서 남겨진 그 몫이 그 주어져 가지고 살아가는 날들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말을 좀 어렵게 얘기해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 몫이 아니에요. 누군가 남의 몫으로 사는 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돌려 생각하면 80 이후에 남아있는 그 삶은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감사하고, 이제 좀 편안하게 사시다가 가시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저희 어머니가 80이 넘으셨으니까 좀 편안하게 사시다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렇게 이모님하고 외삼촌하고 좀 한번 뵈시고 고향도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자꾸 드렸던 말씀인데 어머님은 그렇게 싫다 하시고 그렇게 저하고 그렇게 마찰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이해를 못했었는데 제가 어머님 입장에 가서 어머니 위치에 서서 어머니의 인생을 돌아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그래서 그 경험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 느낀 게 뭐냐면 가족은요. 가족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 사안에 대해서 여러분 판사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옳고 그름을 여러분의 잣대에 의해서 판단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조건 그 가족의 편에 서셔야 된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어저께. 그렇게 해서 제가 어머님의 입장에서 어머니의 생을 돌아다 보니까 어머니의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그동안 놓쳤던 부분이 이게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이제 인생을 좀 돌아다 보면서 이제 저희 어머님의 인생을 좀 이제 생을 얘기를 해보면요. 저희 어머님은 가족이, 형제, 남매가 일남 사녀예요. 원래는 일남 오녀였는데 그 어머님 위에 이제 한 3살 위에 계신 언니가 지금 굉장히 어릴 때 이제 병으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딸이 위로 넷, 그리고 밑에가 아주 귀한 아들. 이렇게 해서 오남매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 위로 딸이 셋이 있고 저희 어머니가 넷째, 그리고 다섯째가 아들. 이렇게 해서 살았는데, 저희 어머님은 이제 그 제주도 대정이라는 굉장히 바람도 억세고 굉장히 척박한 고장이죠. 그 시골에서 자라셨거든요. 그래서 학력은 국민학교 국졸입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교를 하러 갔다 오면 정말 한 열흘, 한 달에 학교를 한두 번, 두세 번 가나 마나였대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결석을 하고 그 농사일을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외가는 좀 그렇게 엄청 가난하진 않으셨대요. 그래서 좀 사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큰 이모부님이 저희 큰 이모님이랑 결혼을 하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막내딸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모부가 보시기에 이제 이모부가 장학사셨거든요. 이제 국민학교 이제 그 교육청에 계셨던 건데 이제 장학사를 하셨는데 굉장히 좀 똑똑하셨나 봐요. 이게 좀 제주도에서 소위 좀 이렇게 잘 나가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을 그러니까 이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 공부를 중학교를 좀 보내라고 그랬나 봐요. 근데 딸이니까 여자니까 일을 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일해야 되잖아요. 소처럼.
그래서 중학교도 안 보냈고, 그냥 그 시절 국민학교도 그냥 뭐 하루 갔다 오면 열흘씩 이렇게 막 결석을 시키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여러분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저희 외삼촌은 저희 어머니보다 나이가 좀 더 어리시거든요. 많이, 터울이 많이 지시거든요. 귀한 아들인데, 그 시절 고등학교, 농업고등학교, 제주 농고까지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외삼촌 되게 멍청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어머님이 더 똑똑해요. 근데 그렇게 멍청한 아들은 농구까지 보내고 세상에 그 아무리 어두운 시절이라 그러지만 그래서 솔직히 농구까지 나왔으면 농협 지점장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그 시절에 그렇게 나왔으면 근데 농사 짓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뭐 보기에도 똑똑하지도 않아 배. 근데 왜 딸은 그 공부도 안 시키고 말이야. 학교 한 번 갔다 오면 열흘씩 결석시키고 그러면서 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인생이 뭐 그런 인생이었는지 뭐 저희 무능한 저희 아버님 만나셨고 저희 아버님도 마찬가지셨어요. 뭐 일찍이 부모 다 여의고 굉장히 힘들게 막내로 살고 뭐 물려받은 재산 하나 없이 그렇게 가난한 그 진짜 그런 남편을 만나서 거기다가 이제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뭐 살뜰하신 분도 아니고 술도 이제 굉장히 좋아하셨던 분이시고 정말 맨정신으로 인생을 안 사신 분이거든요. 그런 남편을 만나서 정말 힘들게 사셨던 저희 어머님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리고 그 인생을 살면서 정말 힘들고 외롭고 할 때 정말 이모님들한테 좀 언니들한테 좀 이렇게 의지를 하려고 했었는데 항상 내쳤고 항상 이모님이나 이렇게 그 외삼촌이 보면은 그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길 때 저희 어머님이 가시잖아요. 외삼촌 댁으로 가면은 항상 저희 어머니를 빼고 나머지 네 분이요 똘똘 뭉쳐가지고 그러니까 외숙모까지 합치면 다섯이죠. 저희 어머니를 그렇게 하대려고 그냥 그 제사밥도 이게 제사도 마무리 못하고 그냥 저희 그 막내 여동생이랑 가면 그렇게 내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서러운 생활을 하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지금 무슨 정이 남아있어가지고 저희 입 바른 소리에 가서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모님 좀 뵈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삼촌 좀 뵈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 그렇게 손사래를 치고 저한테 그렇게 화를 내시고 역정을 내시는지 저는 그동안 솔직히 이해가 안 됐는데 어제 제가 저 입장이 아니고 제 어머니 입장에서 어머니 인생 80년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비로소 이해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딸인데 내가 그동안 왜 이렇게 판사 노릇을 하려고 했나? 내가 한 번쯤은 어머님 인생에서 어머님을 돌아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저희 어머님이 이제 좀 하소연하시는 말씀이 언니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제 위로 셋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혼하셔가지고 이제 애들을 낳잖아요. 그러면 조카들을 저희 어머님이 다 그렇게 키우셨대요. 가서 보면 그 언니 집에 가까우니까 언니가 살고 있는 집에 가서 보면 조카들이 막 마당에서 흙을 막 먹고 옷도 뭐 빨지도 않고 막 그러면 그 진짜 또 조카들을 연년생으로 그렇게 낳대요. 그러면 그 조카 큰 이모 때부터 둘째 이모, 셋째 이모까지 조카들을 이제 외가 와서 살고 막 그러면 다 걷어서 키워주고 솔직히 조카 한 명당 3년씩은 봐준 것 같더라고. 근데 이 언니들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자기 동생이 이제 그렇게 어렸을 때 그렇게 솔직히 보면 노역을 시킨 거잖아요. 자기 조카, 자기 새끼들 키우는 거를 저희 어머님이 좀 공헌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항상 좀 힘들고 그러면 좀 경제적으로든 어떤 정신적으로든 좀 의지를 하려고 하면 그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사람을 배척을 하고 그렇게 내치고 저희 외삼촌 또한 또 마찬가지로 저희도 좀 힘들면 가서 조금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좀 도움을 안 줄 수는 있어요. 안 줄 수 있는데 그렇게 모진 말로 하면 사람 가슴에 대못을 받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형제들한테서 그렇게 배척을 당하셨던 그 삶이 참 외롭고 서럽고 정말 견디기 힘든 인생이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80이 넘었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지난 날을 돌아보니 자기 형제들에 대해서 서럽고 외롭고 정말 울고 싶은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어제 하루 이제 집에 남아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가족들이 가족들과의 대화 중에 어떤 가족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형제 시간에는 이제 같은 세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해하는 면이 많아요. 근데 제 부모님의 세대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엄청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많으실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 어머니 세대, 아버님 세대에 분명 그 형제들 간에 우애가 좋고 돈독하신 분도 분명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우애 좋고 돈독하는 분이 어떤 분들인 줄 아세요? 정말 힘들고 외롭고 손을 정말 힘들었을 때 손 한번 잡아주고요. 따스한 말 한번 해줬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간의 가족이 형제 간에 그렇게 우애가 좋고 우애가 좋고 한 거지. 80평생을 50평생 이상을 그렇게 배척하고 이용만 하고 하대를 하고 그렇게 외톨이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정말 그 상처는 아물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어머니를 보면서 느끼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입장에서만 보질 마시고 여러분도 그 상대방의 입장에 가서 상대방이 앉은 그 위치에 서서 앉아서 인생을 돌아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그 가족분의 입장이 이해가 돼요. 그분이 어머님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그분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그렇게 해서 저희 어머님의 인생을 돌아다 보니까 제가 생각이 전환이 됐어요. 아, 우리 어머니는 인생을 80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정말 의지가지가 하나도 없었어요. 부모님들도 시부모님도 아무도 안 계셨고 친정 부모님도 아무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형제라고 해서 언니라고 해서 조금 의지가지를 하고 싶은데 항상 매몰차게 내쳤고 항상 단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는 그런 험난하고 외롭고 정말 가시밭길 같은 그런 인생살이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80이 넘어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와가지고도 삶이 정말 치유가 되지 않고 그래서 아프시고 그랬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지 같지 않은 마지인 저를 이렇게 앞장을 세웠던 거고 그렇게 해서 저런 인생을 사셨구나 라고 하니까 제가 저희 어머니 인생이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요 제 가슴의 응어리에 대한 짐이 좀 내려놓게 됐어요. 저도 저에 대해서 조금 치유가 되는 것 같았어요. 왜 그러냐면 솔직히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는 저희 어머님에 대해서 왜 저희 어머님 아버님은 항상 저를 이제 저한테 그렇게 많이 의지하시고 솔직히 저희 족쇄였거든요. 저희 이제 두 발에 여러분 족쇄 아시죠? 수가 이렇게 발에 족쇄를 채워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어야 돼. 움직이지 못해. 어깨에 항상 멍에를 얹고 항상 살아가야 되는 왜 나를 이렇게 살게 했나라는 제가 부모님 원망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최근까지도. 근데 지금도 그 원망이 다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돌아가신 아버님을 원망을 할 수는 없고 지금 남아 계신 어머님 한 분에 대해서 지금 원망을 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저희 어머님 입장에서 어머님의 그 시각에서 어머니 삶을 돌아보니까 왜 저희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의지가지를 했고 저렇게 사셨나. 참 저희 어머님 인생이 참 많이 불쌍하신 분이구나. 지금이라도 앞으로라도 좀 내가 아직은 생각이 다 치유가 안 됐지만 그래도 저희 어머님을 좀 이해를 하고 저희 어머님을 한 번쯤은 더 보듬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여러분 가족 간에 있어서는요. 판사 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판단,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조언도 정도껏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시각에서 그 사람의 인생을 한 번 좀 돌아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고요. 그러면 그 사람과 저와 그리고 그 사람과 여러분하고의 그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섭섭하고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 간에는요, 무조건 가족 편 드세요. 그리고 그 사람 입장에서 한 번쯤 서가지고 그분의 시각에서 인생을 돌아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납득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저희 경험을 이렇게 들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혹여 저와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갈등을 하고 있다면 한 번쯤 그분의 시각에서 그분의 인생을 한 번쯤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월요일인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저의 어떻게 보면 치부죠. 제가 참 옹졸을 했던 부분일 수도 있고 내가 아직은 다 성숙하지 못해서 제가 저의 그 마음의 응어리를 풀지 못해서 그동안 겪었던 그 갈등에 대해서 어느 순간 생각을 정리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인생을 돌아보니 내하고 그 사람의 관계에서의 그런 갈등에 대한 갈등 해결에 대한 실마리도 보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이 풀리지 않는 응어리를 갖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해되는 그런 납득되는 부분도 반드시 있다는 거 한 번쯤 여러분과 함께 얘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비 오는 월요일 밤이에요. 날씨는 비록 우중충하지만 저는 여러분, 이렇게 우중충한 날씨지만 그래도 저는 마음에 짐을 좀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어머님하고 뭐 제가 원래는 그렇게 살가운 딸이 아니에요. 말도요. 이쁘게 말을 못해. 왜 그러냐면 모르겠어. 내가 무거워서 그런가? 좀 이렇게 살갑고 따스하게 다가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근데 마음은 제가 정이 모자란 사람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좀 퉁명스러워요. 그래서 근데 마음은 이제 그동안 마음도 약간 좀 퉁명스럽고 좀 어머님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응어리 적어진 마음이었는데 좀 풀어놓고 앞으로는 저희 어머니를 좀 보듬고 좀 마지막 사시는 그 순간까지 잘 모시다가 저 세상에서 누군가의 부름이 있어서 저희 어머님이 가실 때 편안하게 보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앞으로 살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디 제 얘기를 들으시고 여러분 중에 저와 같은 마음이 있으셨다면 여러분도 그분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어머님이나 아버님의 입장에서 한 번쯤은 그분의 살아온 인생을 한 번쯤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한 번쯤은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담 세무에게 소희영 세무사였습니다.